을미일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을미일주 보면 자 을은 목이면서 이 풍이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했고, 자 미는 뭐냐면 사오미 6월 달에 해당되는 토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가 이 술토와 관련해서 굉장히 메마른 토예요. 수기가 없죠. 이 미토 속에 보면은 미, 정, 을, 기. 그래서 이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어서 수가 없어요. 또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술토가 없죠. 술 신정무잖아요. 그래서 이 술토가 없고 반면에 이 축토와 그 다음에 진토, 이거는 수 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 미토는 바짝 마른 터다. 이걸 전제하에, 그래서 바짝 마른 땅에 나 있는 풀이죠. 이제 우리 을목은 목은 목인데 작은 나무잖아요. 작은 나무, 잡초, 꽃, 뭐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미토는 우리가 이제 사막이나 이런데 여름에 한여름에 한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그 학교 운동장에 바짝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가, 조그마한 꽃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미는 바짝 메말라 있는 땅에 있는 꽃이다. 이런 게 지금 상상이 되죠. 자, 미토는 여기 을목이고, 을목이 마이너스 토고, 음의 토고, 미토도 음의 목이고, 토가 음의 토죠. 그러니까 목극토에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제가 되죠. 목극토니까. 그래서 편제가 되고 지장간에는 미정을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을은 풍이라고 했으니까 그 놔두고 이번에는 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미토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말리 개성 유자미야라. 이 이제 뭐죠? 이제 이게 뭐냐면 미에는 이 만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맛이 의미가 포함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물이 성숙해서 말리에 만물이 모두 이루어져서 유자 맛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맛이 있게 된다. 이제 미가 우리가 사오미니까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익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유술로 가면서 그 결과물이 뭘로 바뀌죠? 과실로 이제 담궈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6월달 때는 충분히 이제 맛이 시작이 느껴진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이음이 시작되는 때이며, 이음이 시작되고 이름이 뭐죠? 오죠. 오화가 일음이 시작된 때예요. 그럼 미는 이음이 이제 음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양은 하나씩 줄어들고 땅이 흡수된 열기가 복사되어 가장 더위를 느끼는 때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만물이 성장을 멈추게 되고 양의 기운이 음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이제 계절로는 소서가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대서가 지나면서 토기운이 왕성해진다. 미월은 금화교역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시기로서 양기를 수렴하여 금의 기운과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토는 화기, 뜨거운 조열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남아있죠. 화기가 수렴되어 이루어진 토로서 결실로 가는 첫 단계다. 그래서 성장을 멈춘 상태. 그래서 미토의 을미는 이 미토가 바짝 메마르고 물기가 없다 보니까 을목이 성장을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활용되는 건축자재, 섬유, 표목 등의 의미가 있다. 이게 을목의 특성이죠. 건축, 이게 목에서 변형된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섬유, 그렇죠? 종이, 그 다음에 포목, 그러니까 그 옷 짓는 그런 것들, 실, 뭐 이런 거 다 해당하겠죠? 미토가 이 자수를 보면 토국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해수를 만나 목기가 강해지면 목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럼 뭐예요? 해가 만나면 뭐예요?
해묘미 목국으로 간다 그 말이죠. 삼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으로 변질된다.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자수를 만나면 극을 해서 이제 수를 토국수로 수를 극하지만 해수를 만나면 오히려 해묘미로 목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고요. 자, 오미합하죠. 오화를 만나면 뭐예요? 오미하죠. 오미합하. 그래서 오미무화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지지합. 그래서 오화를 만나면 합하여 화와 토의 기운이 강해지고 수의 저절이 없으면 저토로서의 생금 능력이 약하다. 메마른 토는 뭐다? 생금, 토생금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화생토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저토는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토생금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반대로 축토, 그 다음에 진토는 할 수 있죠. 토생금 되고 화의 기운을 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토와 진토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화의 그 열을 빼앗아서 열을 증발시킬 수가 있죠. 수를 증발시키면서 열기를 뺏어왔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명통에서 또 미토를 뭐라고 했냐면 미토는 하원이라고 했어요. 하원. 꽃을 가두고 있는 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원은 이 미에 속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원인데 왜 묘에 속하지 않냐? 그렇죠? 묘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때고 그리고 스스로 이 숲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미내 먹고 미토 내는 이에내 곧그 말이 곧 그러니까 바로 영어의 is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스 먹고 그래서 목은 뭐다? 목의 고장지다. 그렇죠? 우리가 목의 고장지다. 자,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진술 충미. 자, 지는 뭐죠? 봄이죠. 그럼 무엇의 고장지? 앞선계절 수의 고장지. 술은 신유술 가을이니까 앞선계장지보다 화 여름의 고장지. 축은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은 앞선계절 뭐예요? 가을의 금의 고장지. 미토는 사오미 여름이니까 앞선계절인 봄의 목의 고장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토는 목의 고장지다. 그래서 을미는 이 나무가 을미잖아요. 목인데 이 고라는 거 뭐예요? 이 창고잖아요. 여기에 뭐다? 갇혀버린 거죠. 목이 스스로가 이 목의 고장지 창고에 갇혀있는 형국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치 사람이 건축을 해요. 담장을 쌓고 그리고 보호를 해요. 백화, 하얀 꽃을 이 이제 백화라는 것은 이게 하얀 꽃이 아니죠. 흰 백자가 이렇게 되죠. 100가지니까 100가지 여러 가지의 꽃을 보호한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토는 삼명통에서 하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목의 고장지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지지편을 활용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을미의 기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 말자를 쓰려고 그러죠, 제가. 을미. 자, 전원의 여름잔디죠. 그렇죠. 사오미, 여름의 토니까 여름잔디고 을목은 작은 나무니까 또는 잡초니까 잔디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평범하고 솔직하고 붙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자, 을목이 자화에 미토에 을목이 있어 근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왜? 미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정, 을, 기가 있죠. 그러니까 을목이 이 지장간에 을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을목에 해당돼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뭐다? 저토다. 바짝 메말라 있는 이 열기 가득한 토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힘들다 그 말이죠. 이 저토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인장 같은 걸 자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일반 우리가 물기가 필요한 그러한 풀이나 이런 것은 자랄 수가 없죠. 자기 저토이며 자기 고장으로 고목이 되므로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목이 되므로 해나 묘를 만나기 전에는 결국 병이 되기에 목으로서의 임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밑에 을목이 이 지장간에 을목이 있어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목에 고장지기도 하고 뭐예요? 바짝 메말라 버린 나무라서 별로 생동감이 없죠. 생기가 없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제가 되나 보통 저토에서는 제복이 제복을 암시하지 않는다. 토는 뭘 구해요? 자, 우리가 을목이 목의 입장에서 밑에 뭐가 있어요? 토가 목국토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목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 뿌리를 많이 내려야 나무가 확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메마른 저토에서 뿌리가 내릴 수 있다 없다?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갖가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할 수가 있다 없다? 힘들다. 그래서 이 목이 토를 제대로 잡아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토기 때문에 큰 제복을 얻기는 힘들다 그 말이죠. 반면에 진토나 축토는 특히 진토 같은 경우는 좋겠죠. 왜냐하면 온도도 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져 있고 여기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내려가기 좋죠. 그래서 나무가 확 자라잖아요. 봄에는 나무가 확 자라죠. 축은 뭐예요? 수가 있긴 있는데 뭔 수예요? 얼어있는 수예요. 겨울의 수라서 얼음 위에 나무 뿌리가 뚫고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물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진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정이 많고 두뇌가 명석하니 일독십지 하나를 읽어서 10개를 안다. 학문과 예술 계통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비슷하게 설명하시는데 다만 음악에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인정이 많고 두뇌가 명석하고 일독지실 이것도 이제 바꿔 썼는데 어쨌든 학문과 예능에 뛰어난 재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을목은 새싹으로 위로 솟구치려 하는 성분을 상징하고 미토는 물 한 방울 없이 불기운만 뜨거운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땅,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토는 양이 물러가고 음이 새롭게 우미트고 창궐하기 시작하려 함을 상징하는 특징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을미는 바짝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미토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이죠. 우리가 미가 뭐죠? 미가 양이죠, 양. 그래서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형상이니 양 고집 세죠? 고집도 세고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도 있다. 메말라서 그렇다고 보면 돼요. 메말라서. 자, 을미일주는 성품이 온화하고 또 말이 안 되죠. 고집도 세다고 했는데 미는 온화하고 을목의 성향답게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을목의 성향은 뭐죠? 질긴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잡초는 어떠한 역조건에서도 막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향답게 모든 일에 적응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지만 표현 방식이 소극적이고 주관이 부족한 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을목은 작은 나무니까. 그냥 또는 뭐요? 기어가는 나무 있잖아요. 그러다가 간목을 만나면 뭐야? 간목을 타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등락의 갑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자, 을미일주는 간극지. 간극이라는 것은 이제 목국토록에 극을 한다는 거죠. 상황이기에 갈대밭에 갈대상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단 말이죠. 자, 미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조토의 풀이기 때문에 사막의 선인장의 모습과 같이 평고하기에 남녀공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고생할 수 있다. 자, 을미주는 솔직하고 평범하고 모두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외유 내강형의 성품을 가졌다. 요건 아까 이야기했죠. 두뇌 명석, 학문 예술 계통, 뛰어난 소질. 자, 을미일주는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충분히 엿보고 관찰한 뒤에 행동해야만 성사시킬 수 있는 성분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설명들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메마른 땅에 풀이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을미는 결실을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해져서 경거망동하고 지구력이 약하며 심술이 있고 음식과 의복에 까탈을 부리는 성분이기에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고 지나치게 계산적에서 결단력이 부족한 기질을 지닌 명조이다. 지구력이 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짝 메마른 금방 지치잖아요, 여러분들. 사막을 메마른 그 한 더위에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이 그냥 금방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좀 까탈스럽다. 음식과 의복에 좀 까탈을 부린다. 자, 을밀주는 천성이 착하고 조용하고 현실적이고 침착한 합리주의자다. 학문과 예술적인 면에서는 박학다식하다. 사람을 잘 사귀며 창의력이 뛰어난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잘 한다고 보면 되겠죠. 보호 본능이 있으므로 개척 정신으로 기회를 엿보고 찾으면 반드시 횡재의 운을 불러들이는 사주다. 자신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소견이 좁아서 이룰 수 없는 화려한 세계만을 동경하다 인생을 그칠 수도 있고 지출이 심하다는 결점이 있다. 친목과 우애를 중요시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저는 막 이런 게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이렇게 주장들 하는데 왜 이게 그렇게 되냐. 그렇죠? 근데 참고를 할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가 되면 알 수 있겠죠. 주관이 약해서 상대 의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을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밑에 미토가 있어서 큰 역할을 못 해주죠. 결단력이 부족하고 소심하나 인자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목이기 때문에 인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목이기 때문에 인의 성질. 자, 을미일주 사주에 목이 많을 경우는 지출 현상이 더 분명해진다. 이건 왜 그래요? 자, 목이 많으면 뭐예요? 서로 이 미토가 재물인데 궁겁쟁제 현상이 일어나겠죠. 궁겁쟁제. 주변에 비견겁제가 생겨서 궁겁쟁제. 옆에 비견이나 겁제가 와가지고 내 재물을 다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옆에 목이 많을 경우는 당연히 주변에 이 재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재물을 나눠 써야 되니까 다툰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지출 현상이 더 분명해지는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러지만 또 여기서 뭐가 있으면 되죠? 만약에 얘가 있으면 식상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자 식상이 있으면 상관없다. 뭐가 있었죠? 화가 있었죠. 병화라든가 정화. 그러면 이 형제들이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재물을 키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을미일주는 너무 물기가 없다라는 거. 그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을미일주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러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 성분이 강하죠. 느껴지죠? 바짝 메말라 있는 땅의 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세겠죠. 유통성이 없겠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고 이제 대학교 때 있으면 당연히 게으르지겠죠. 매사에 나태해지고 무절제한 생활이 되기도 한다. 명랑함과 만물이 결실하는 모양이라 재물의 생산과 결실을 의미하므로 재물길에서 성공의 의미를 한다. 요거는 또 앞에하고 또 논조가 좀 다르죠. 어쨌든 이제 미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사주에서 좀 수가 있어 주거나 운에서 수가 좀 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폐업 방식이 부드럽고 소극적인 것이 단점이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는 을미 속성상 그런 것 같고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을미의 지지 속에 뭐가 있어? 지장간의 미정을기 9318 이게 있고 지지에 식신, 비견, 편지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는 12운성으로는 양해에 해당한다. 일지가 편지에 놓이면 모험심,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으로 불안전성이 높지만 12운성 양의 온유한 성향이 편지를 보호하는 쪽에 안정적인 기운이 추가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편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일확천금이라고 그랬죠. 일확천금. 지지에 일확천금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다? 양에 해당된다는 거죠. 을미양이에요. 자, 을목이 미토에 있을 때 12운성으로는 양이다. 12신선은 천살이 되겠죠. 여기 해당되니까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미토 속에 정, 을, 기가 있는데
자, 정화는 을목과 관련이 있어서 식신이고요. 을목은 비견이고 기토는 편재예요. 그래서 비식재겠죠. 비견, 식신, 재성. 그러니까 형제, 노력, 재물. 자, 이런 형태인데 정화는 미토에 있어서 관대예요. 그래서 대자 양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양궁도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관대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신과 관련해서 나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 식신은 만약에 을미가 여자라면 뭐죠? 자식에 관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다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관대기 때문에 그렇죠. 관대. 그다음에 을목은 자 이건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 또는 동료. 자 뭐냐면 양좌 양궁이에요. 근데 양이죠. 양이면 뭐다? 양자를 내 생각할 수 있겠죠. 양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 양자가 별로 있나요? 어쨌든 예나 같으면은 이런 양양 있으면 양자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편제도 이 화투동법이니까 정화나 기도 똑같죠. 그래서 관대예요. 그래서 재물도 나쁘지 않겠죠. 양궁이고 그래서 기토는 이 미토에 있어서 관대이기 때문에 대자 양궁에서 그다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재성은 뭐냐면 남명에게 있어서는 뭐죠? 처가 되겠죠. 처가 되고 또 재물도 될 수 있고 또 여성에게는 재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이 대좌 양궁이기 때문에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절, 태, 사, 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대니까 생육대 다음에 이제 사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단계 전이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해묘미가 뭐죠? 삼합이죠. 삼합이고 사오미는 뭐죠? 방합이죠. 자, 연살은 뭐죠? 후년 방겁이라고 그랬죠. 후년 방겁. 그 연살은 이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렇죠?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의 후니까. 그러면 신유술의 자죠. 자. 망신살은 뭐죠? 전천망육이죠. 전천망육. 그래서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그러면 가운데 글자 묘의 앞 글자는 뭐예요? 인이겠죠. 인묘. 그래서 인. 역마살은 뭐죠? 충역제월이죠. 충역제월. 그래서 역마살은 첫 글자와 충하는 게 역마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해충이죠. 그래서 사해충. 사라고 해야 되겠죠? 사해충. 고시는 뭐냐면 이 사오미에 있어서 이쪽이 뭐예요? 과숙, 여자. 이쪽이 뭐죠? 고신. 그래서 사오미, 신. 그 다음에 진이겠죠. 진사. 그래서 고신은 신이 되고 그 다음에 과숙은 진이 되겠죠. 공망은 자 을미이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겠어요? 가보겠죠. 가보죠? 가보 을미니까 그러면 갑 앞에 두 글자가 뭐다? 공망이죠. 그래서 진사겠죠. 진사오미. 그래서 진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법 뭐죠? 끌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끌어온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끌린 자, 정할정자 이렇게 인정법. 그런데 을이 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음만 해야 되겠죠. 이것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양은 안 쓰겠죠. 그런데 이제 같이 해보면 자 경금은 정관이 되죠. 근데 경금은 미토 속에 관대가 되고 양궁인 여기 양궁이니까요. 그대로 종양궁은 다 똑같겠죠. 이렇게. 그다음 신금은 편관이 되는데 쇠에 속하고 임수는 정인이 되는데 양에 속하고 계수는 편인인데 묘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경금하고 신금은 뭐죠? 이게 관이죠. 관은 뭐다? 남자에게는 직장이 될 거고 또는 뭐가 있어요? 자식도 되겠죠. 자식도 관이니까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다?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나 남자 또는 직장.
이 정의는 둘 다 어머니, 모친이겠죠? 모친. 또는 뭐가 있어요? 학문, 공부하는 거, 또는 뭐 문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자, 하나씩 보면, 자, 을미의 물상은 빨랫줄 위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새입니까? 밭 위에 풀이 나 있는 농장의 모습이고, 갈대밭의 모습이고, 대지 위에 초목과 같이 발전하는 상이니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자수성가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을목은 강한 생명력과 강한 생명력이죠. 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적응하는 편이다. 특히 비식재 구조라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타인을 잘 믿지 않는다. 자, 비식재 구조 아까 얘기했어요. 자, 비는 뭐죠? 을목이고 식은 뭐죠? 을미니까 미정이니까 정하고 재성은 편재 기토가 있었죠. 미정을기 미토 속에 지장간이죠. 속에 자 갈대밭을 연상케 하는 이 글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갈대밭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막의 선인장 이게 어울리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삶에 고생이 따르는 불우함이 있다. 두뇌는 총명하고 이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인하여 항마가 따르니 인내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 팔자에 화가 없으면 예능 분야에 인연하라도 현달하기 힘들며 자 화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 화가 방송이라고 했죠. 방송 그러니까 연예 심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 이런 게 있어야 좋다는 거죠. 그런데 화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고 월지에 수가 있으면 공부길 그럭저럭 발전하고 시에 수가 있으면 만학으로 공부길을 여는다. 자, 을미는 뭐죠? 뭐예요? 이게 수면은 인성이죠. 수생목으로 또 여기도 수가 있다. 그러면 수생목으로 공부와 관계된다. 이런 말이죠. 을미을에 태어난 사람은 매사에 환경 적응이 뛰어나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을목의 속성과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뛰어나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이르더라도 침착하게 헤쳐나오는 힘과 끈기가 있다. 인수양종은 늦게 학업적인 성취를 보는 만학을 뜻하고 교육이나 유경, 활인, 원예, 축산 등의 업상과 연계된다. 인수양종이 왜 그러죠? 인수양종이 왜 이해하시겠나요? 아까 우리가 자 한번 해볼까요? 을미인데 임수면 인성이면 임수죠. 자 정인이죠. 그러면 임수가 미토에서는 뭐냐? 그러면 임수는 우리가 해죠. 양으로 따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 해자축이니까 여기서부터 노광세로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냐면 미에서 끝나야 되죠. 미에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에요. 절태양 미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하실 줄 알죠? 해자축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임수는 양이기 때문에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옳게 간다고 그랬고 순으로 간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개수면 뭐죠? 역행이죠. 근데 어쨌든 임수가 비견이 뭐예요? 해수죠. 같은 그러니까 해서부터 뭐다? 노광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운성.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그래서 미가 양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양이라는 거죠. 이게 양 어디 갔어요? 인수양종이죠. 따라가는 인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은 뭐죠? 이제 뭔가 태어난 거죠. 그렇죠? 뱃속에서 자라는 단계잖아요. 절태양. 자, 절태양. 그 다음에 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제 뭔가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을미니까 기본적으로 을미는 뭐예요? 밑에 이게 자체가 편제예요. 편제. 그 다음에 지장간 속에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죠. 기토도 역시 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길에도 원만하게 적응하는 힘이 있으니 다양한 직업을 갖는다. 팔자에 수와 목이 있으면 사업 인연도 하게 되는데 성공의 사업은 부동산, 농업, 농수산물, 통상, 토건업 등이다. 뭐니까 토니까 그렇죠. 토가 재물잖아. 을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땅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조직, 직장 길은 금융권, 교육, 유경, 할인, 전문기술 분야 등이 좋다. 특히 유경, 자, 할인, 을미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발달이 되죠. 사업, 금융권은 왜 그럴까요? 금융권은 이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경금을 불러들여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하면 금융권이라고 하죠. 법, 금융, 경제, 문과라면 교육은 이제 을미기 때문에 가는데 을미기 때문에 무슨 교육? 작은 교육. 고등학교 이하의 작은 교육을 이야기하겠죠? 간목은 뭐죠? 고등교육이니까 뭐 대학교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사업 인연을 하더라도 기질적으로는 적극성이 부족하므로 원만한 성장 발전을 이루게 된다. 만물을 가르치고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데 소질과 소양이 있기 때문에 교육, 유경, 할인, 원예, 축산 등의 소양이 있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성품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 동일한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어차피 오늘 참고하면 되니까. 자, 을미일주의 경우는 학문과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므로 예술가, 의사, 문학가, 기술자 등도 적합하고 학자, 예술가, 카피라이터 이런 쪽이 맞다. 교육, 승려, 당구장, 부동산, 서점. 의사는 이게 경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려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화토중탕이라고 그랬죠. 화토중탕. 화토. 이게 바짝 메말랐잖아요. 그렇죠? 메말라 있는 땅에서 가련하게 피어있는 조그만한 풀. 그러니까 구도자의 모습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아까 활인.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정계통이나 최신 공무원에서 종종 보는 일주다. 그다음에 목재 가공업, 펄프 이거 뭐 전부 을이죠. 을목, 제지, 양곡, 생화, 첨가물 유통으로 성공하는 인연들도 있다. 이거 이제 물목의 기질이니까요. 일지가 화계에 임하니 만물의 정신을 담고 새로운 진리를 개척하는 인연. 이게 뭐예요? 화계. 진술충미를 말하는 거예요. 진술, 충미. 이게 뭐예요? 고장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묘죠. 그래서 화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화계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이 화계는 뭐예요? 우리가 정신 쪽이죠. 그래서 종교, 교육 이런 쪽에 인연이 강하다. 재물에 대한 관심과 세속적인 융통성도 있어서 성품도 원만하다. 이재의 발과 대지 위의 초목과 같이 자수성가하게 된다. 진사공망이라서 재성이 공망에 해당한다. 자, 뭐냐면 을미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갑오, 그 다음에 앞에 두 글자 진사. 근데 을미 입장에서 진은 뭐예요? 재성이죠. 사는 뭐냐면 식상이죠. 상관이죠. 그러니까 식상. 이렇게 생겨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재성이 뭐예요? 공망맞았죠. 그러니까 돈이 공망맞았다 그 말이죠. 돈이. 자, 재성이 공망맞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을미일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미면 뭐죠? 충미충이죠. 깨지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호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은 재성이에요. 미토가 재성은 재성인데 이게 백호살에 해당돼요. 을미가. 그렇기 때문에 백호재성이라는 거예요. 백호라는 것보다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뭐예요? 재성이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그러면 재성은 뭐죠? 우리가 편제가 뭐예요? 아버지였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호랑이에 물려간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먼저 선망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뭐다? 재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호지성이 있다.
갑진하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갑진인가요? 갑진하고 을미가 지금 백호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다? 백호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재성이고 여기도 재성이죠. 그래서 갑진 을미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백호재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을미일주의 가족관계. 자, 을미의 가족관계. 자, 을미는 기본적으로 재성이잖아요. 재성이고 재관 독립은 안 했죠. 왜냐하면 미정 을 기니까 재성 비견 식신이니까 비식재잖아. 비견 식신 재성 구조이기 때문에 관은 없어요. 만약에 관이 있으면 일찍 결혼할 수도 있겠죠. 관이 자식이니까. 자, 남자는 일찍 이성에 눈뜨고 재를 깔고 있으니까 여자는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배필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변화시켜 적응할 수 있는 성품이라 결혼 생활은 원만하다. 배운 방법이 소극적이고 소년 시절에 짝사랑 등이 지날 수도 있다. 남자의 경우에 팔자에 토의 글자가 거듭해서 있으면 초혼에 혹 실패가 오는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러죠? 토가 거듭어서 오면 뭐예요? 또 밑에 오면 뭐예요? 다 재성이죠. 그 뭐예요? 여러 번 장가, 우리 속된 말로 재성이 여러 개 있으면 뭐다? 여러 번 장가 간다. 또 여러 여자를 만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혼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재성 기토가 대자 양궁이고 신살상 백호에 해당되므로 부선망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을미는 우리가 백호살이에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피 흘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게 재성이죠. 아버지는 뭐다? 재성. 어머니는 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백호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자, 대자 양궁이기 때문에 기토는 자, 을미일주에 있어서 이 기토는 속에 있는 지장가 기토는 뭐다? 요거는 관대가 되고, 관대니까 뭐 나쁘지 않죠. 관대차고 사회 나갈 준비하는 거니까 제복 입고, 그리고 양궁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어느 정도 관대를 차고 있고 잘하고 있는 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요. 다만 신살상 백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백호살에 해당되는 의미로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부친궁이 횡액이 예견된다. 그 일찍 이별하거나 아니면 중년이 부친일 뒷바라진다. 부친과는 인연이 깊을 운에 모친과 인연이 약할 수 있다. 부친이나 모친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연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을미일주 남명은 재성인 아내와 나이든 아버지가 불길함이니 결혼 후에 상처하거나 아버지를 일찍 잃기가 쉬움을 암시하는 성부인데 특히 을미 백호대살이 형충, 형이 뭐예요? 형충가 축술운이겠죠. 축술운 이럴 때 당할 때는 이럴 때는 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축이나 술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을미 백호대살이 형충을 맞아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이 백호살이기 때문에 남명 입장에서는 재성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부인과 아버지죠. 그러니까 부인과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조심하면 되겠죠. 자, 을미일주 여명은 뭐냐면 을미일주 여명에게 있어서는 재성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왜 시어머니인지 아시죠? 자,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뭐죠? 남편이 관성이잖아요. 관성을 생겨주는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재생관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재성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나이든 아버지가 불길함이니 결혼 후에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를 일찍 잃기가 쉬움을 암시한다. 그렇죠? 아버지는 친아버지, 친정아버지, 그 다음에 재성은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처럼 재성이 백호 재성이라서 재성과 관련해서 불안한 사고수가 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미에서 지지 미가 바로 을목의 살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을미일주 젊은 나이에 일찍 아버지를 열 수 있고 형제와 배우자 중에서 아주 기이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배우자 인연은 무난하고 배우자 덕도 무난하다.
남자가 시에 금의 글자가 투하면 귀자를 두고 월에 화가 있으면 딸이 먼저 온다. 왜 그렇죠? 이거는 자, 을미일주가 시에 금의 글자가 투과한다. 그 뭐예요? 을경합을 하죠. 그렇죠? 그 뭐죠? 이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괜찮은 거죠. 자식 자리 자식이 잘 들어온 거니까 귀자를 두고 월에 화가 있다. 여기 화가 있다. 지지에 월에 이게 월에 화가 있다. 그러면 딸이 먼저 온다. 월에 화가 있으면 남자가 화래가 있다. 왜 먼저 이게 화가 오면 딸이 되죠? 여자라면은 가능하겠죠. 여자라면 식상이니까 자식인데 그것도 딸이 왜 먼저 오냐가 문제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식상이 대자 양궁에 있으므로 여명에게는 자식에 관한 사항인데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관대에 놓여 있다. 이게 관대잖아요. 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말도 잘하고 식상이니까 말 잘하겠죠. 그렇지만 여성 본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고 늘씬한 체형인 경우가 많다. 을목들이 주로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여자는 딸, 아들 고른 편이고 축술 글자가 월 또는 시에 쓰면 제왕절개로 아까 축술령이라고 그랬죠. 미니까 충미 충이죠. 여기는 충이 되고 술미형 축술미 삼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도 되고 형도 되고 그래서 이 충과 형이 되니까 A가 순산이 되지 않고 뭐다 제왕절개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미토 같은 여성이 이제 이런 만약에 일지라고 하면 을미라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충미형, 축술형 또는 충미축 이런 걸로 오면은 난산이라는 거죠. 애를 낳을 때 난산이 오는 거죠. 힘들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날 수도 있다. 팔자에 화가 많으면 뭐죠? 부모 불화 등이 올 수도 있다. 을미는 조토이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죠. 갑작스러운 부모 죽음 아까 얘기했죠. 백호재성 또는 뭐다?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되죠. 배필. 그래서 우한곡절을 만나는 경우도 있으며 형제 중에 우한곡절도 있을 수 있다. 여명은 허관으로 고독을 피할 수가 없다. 비록 남편과 관계는 적막해도 자식과 관계는 깊다. 일주 백호의 작용으로 부처궁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다. 남명은 애정이 담백한 타입으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견은 양좌 양궁이에요. 비견은 양좌 양궁. 아까 양좌 양궁이기 때문에 뭐예요? 두 번이 뭐예요? 양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자와 관련됐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양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양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금은 대관대라고 그랬죠. 편관은 쇠고. 그러면 관대고 쇠니까 뭐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쇠는 뭐예요? 반환살이잖아요. 안전기에 접어든 거고, 대는 이제 관대차고 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 관대이기 때문에 승진, 뭐죠? 관대 차는 거 뭐예요? 제복 입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 옷을 제복 입는 거 아니에요. 관대 차는 거는. 그래서 승진 등의 운이 오겠죠. 남마 같은 경우는 관대가 정관이 오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에는 쟁관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일탈의 기운이 강하다. 관이 고에 들어가므로 여명이 부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을미 입장에서 이 관이 여성에게 있어서 관이 뭐다? 이 속에 관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이 창고에 갇혀 있으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남자가 능력이 없는 남자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임정인, 계편인. 요거는 뭐다? 아까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은 뭐다? 묘나 양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양은 뭐냐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제도권 학문.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서서히 뭐 괜찮아지겠죠.
편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비제도권 학문이에요. 풍수, 뭐 그다음에 뭐 기술연, 뭐 침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편의는 비제도권 학문, 비제도권 학문이기 때문에 번짝이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비제도권 학문이기 때문에 비제도권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되겠지. 비제도권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묘죠. 묘는 또 뭐예요? 화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다 화계 관련된 역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런 쪽도 좋아 보입니다. 자,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자, 우리가 건강은 뭐냐면 을미가 우리가 지금 아까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바짝 메말라 있죠. 을목이 자란다, 못 자란다? 자라기가 힘들다. 을목은 뭐예요? 목이죠. 목은 뭐예요? 간, 담, 신경, 그 다음에 뭐 두, 머리 이런 쪽이잖아요. 목 같은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볼까요? 을은 간, 두발, 머리, 음모, 손가락, 목덜미와 관련이 있고 미는 토니까 뭐예요? 위장, 명치, 척추와 관련이 있다. 을미주는 신병살, 을목은 뭐다? 주로 산을 돌아다니는데 산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을 접신하거나 어쨌든 산을 잘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을미일주는 신병사를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잔병 치레를 많고 신병이 잦은 사주다. 그런데 이 신병살이 일시에 쌍으로 겹치는 거라면 평생 몸에서 병이 끊이진 않고 늘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암시한다. 팔자에 사오미 글자가 거듭 있으면 뭐예요? 사오미는 뭐죠? 화죠. 더 지금 조율한데 더워 죽겠는데 불 덧대주고 있죠. 거듭 있으면 자신의 기운이 약화되어 건강 등의 주의를 요하며 일가에 갑작스런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운에 일신의 고독도 뜻하지 않게 올 수가 있다. 간혹 내면적인 강함을 표현하지 못하여 비형이 되는 수도 있다. 을미일주는 신살이 하나인 단장관살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대장과 소장계통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다. 단장관살 참고하시고요. 음욕살을 지녔기에 음흉하고 색쟁적인 기질을 잠재적으로 가졌으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러워 하기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복되는데 을미일주는 대체로 간담, 식도, 비우, 자, 다 머리 위상, 축농증, 신경성 위장염, 이건 뭐요? 미토, 이건 앞에 거는 을이겠죠. 고생하는 체질이다. 명치, 이거 뭐죠? 아까 미토라고 그랬죠? 자주 아프고 허리, 이것도 미토고 피부, 미토고 약하며 가슴, 멍치니까요. 답답하거나 조토의 나무 같아서 우울증이 있고 비위가 약하다. 간혹 근이 마르는 원인으로 해서 간질. 이제 그 뭐죠? 이 을미에서 이 미토 속의 을목이 뭐예요? 이 을목의 뿌리죠. 근데 이게 바짝 메말라 있으니까 이게 너무 메말라 있어서 뿌리가 메말른 원인으로 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난 거죠. 뭐가 필요할 때는 수가 필요하겠죠. 뼈가 약하고 신경통이 있으면 신경성으로 위장염이 염려된다. 을미일주는 간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이 오기도 하는데 사주 원국에 자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묘의 형이죠. 이런 경우는 대단히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을미주 사주 원국에 술과 축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경우는 축미축도 되고 축술미 삼형도 되죠. 이런 경우라면 비장과 위장에 큰 질병이 온다. 다 토니까요 지금. 비장, 위장 다 토죠. 올 수도 있고 신장. 이건 뭐죠? 왜 그렇죠? 신장, 방광 뭐예요? 이건 수잖아요.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거기에다가 폐는 뭐예요? 금이죠. 이런 쪽에도 병이 들기 쉽기 때문에 유년의 세운의 화운으로 향하는 시기라면 요절할 수도 있는 운세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화운으로 가는 거. 을미주의 사주에 수기가 없어서 무수한 수가 없는 경우라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백발에 흰 머리가 많고 목이 타는 인후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뭐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목이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백발의 흰 머리는 뭐예요?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죠. 여러분들 하얀 머리가 왜 생겨요? 자, 하얀 머리는 우리가 오행조로 생각하면 돼요. 자, 수는 뭐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방향은 북쪽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신장기관의 이야기는 먼저 신장이죠. 우리가 콩팥 이런 거 생식기 관련된. 그래서 이게 약하면 이게 수 기운이 약하거나 사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노쇠해지겠죠. 노쇠. 병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쇠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작용 안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대신 뭐 한다? 흰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수가 없다. 그러면 흰머리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들면서 사람이 흰머리가 생기는 거는 신장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전립선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밀주가 사주에 화가 많으면 또 안 되겠죠. 화기가 많을 경우는 수술, 화상 등으로 몸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대운과 연운에서 축을 만날 경우는 친가 부모 형제 처가 중에서 일찍 여의거나 기이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충미충이죠. 충미충에다 충미형. 사주에 신 또는 천을 기운이 있는 경우라면 부지를 받을 수 있다. 신자 고면 좋겠죠. 뭐 이건 수잖아요. 수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 천을기인은 뭐죠? 이런 귀인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천을기인도 제가 신살론에서 했습니다. 천을기인 검색해서 보세요. 자, 을미일주의 사주에 화토가 많은데 수가 일개에 있는 경우라면 신장과 방광에 질병이 와서 당뇨를 앓을 수도 있다. 화토가 많으면 수가 한 개 와도 큰 영향력이 없겠죠. 자, 질병은 뭐죠? 당뇨. 이게 목이 마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부족한 거죠. 수기운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사주에 술토가 있는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을미일주 사주에 수가 허약한데 토, 금이 많은 경우라면 간과 담에 질병이 올 수도 있음인데 미가 살기이기 때문에 위험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미토일주 남명의 경우에 아동기에 잔병치레가 많고 부모, 부친의 횡액, 아까 얘기했죠. 백호, 조실, 부친, 고생, 파란만장함은 물론 성품이 까다롭다. 아까 여기서 이 재성이 누구죠? 아버지의 이 뭐죠? 백호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횡액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살림이 기울어지겠죠. 누가 고생해요? 자식들이 고생하겠죠. 아내궁이 불안하여 차를 고생시키거나 차가 병액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것도 역시 재성이 뭐예요?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호로 인해서 부인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수기가 없어 일찍 흰머리가 생기거나 아까 이야기했죠? 또는 목이 타는 인후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반복했더라도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일주 남명의 경우는 부부가 회로와 김겼고 첫 부인과 사별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고 귀자를 두기 쉽지 않고 덕이 없는 편이다. 근데 아까 귀자를 둔 경우는 뒤에 시에 금이 오면 된다고 그랬죠. 출생일의 백호대살은 부부궁에 우환을 예고하고 있는 사주니. 자,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다. 백호대살이 있어서 그래요. 출생일에. 종래에 남자는 호라비, 여자는 과부라는 남한 여과. 이 환자가 호라버지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호라비, 여자는 과부. 왜? 백호대살이니까 누군가는 죽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외로움이 있다 그 말이죠. 을미일주 여명의 경우는 꿈을 많이 꾸고 특별한 영감이 발달한다. 그래서 아까 화계 이런 쪽도 발달한다고 그랬죠. 고독한 삶으로 천상과부이고 신병살로 인해서 고독과 질병이 많이 따르는 다병한 유형으로 자궁병이 염려되는 사주다. 신병이라 하여 늘 몸이 아픈 현상을 겪는다.
자, 을미일주 여명의 경우는 이의제에 밝고 일확천금의 투기성도 있어서 부동산, 화장품, 일수, 도박 등의 인연이 많다. 안타깝게도 남편궁은 부실하나 자녀에 대한 애착은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 시어머니와의 화합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타산적이어서 민감하게 기회를 엿보지만 결단력이 약해서 기회를 놓치기 쉽다. 아까 얘기했죠. 남편궁이 부실하다고. 남편궁이 부실해서 본인이 생계를 도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가 좀 부실할 수 있다. 풍류적인 기질이 있어서 놀기와 돈 쓰기도 좋아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을미일주가 경호생의 배우자를 만나면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을미가 경호면 뭐죠? 둘 다 뭐예요? 합이 되죠. 합. 을경합, 오미합. 그렇죠? 오미합합. 배우자 합이 되면 겁궁합, 속궁합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년해로 하겠죠. 을미일주가 신축이에요. 신축. 그러면 좋을까요? 신축, 충미충, 을신충 때리죠. 안 좋겠죠. 자, 을미일주의 여명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반항심이 있어서 가정생활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정이 있어서 베풀려는 마음은 늘 잔재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을미. 자, 이 미는 뭐죠? 현침이죠. 현침. 날카롭죠. 을미 현침의 상은 처를 고생시키나 처가 질병을 앓거나 둘 중 하나로 양상으로 나타나고 싶다. 그러니까 현미는 뭐, 현침은 뭐죠? 뾰족한 침으로 뭐예요? 치료죠, 치료. 그러니까 뭐예요? 처자리가 현침살이기 때문에 처가 아프다는 거죠. 또는 처를 고생시킨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를 보면 을미는 미토가 정제이자 백호대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00호대살이라고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을미일주는 백호대살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혈광지사를 이야기하는 흉폭한 살성을 지녔다. 이렇게 백호대살이 출생일인 일주에 있을 경우 꼭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강이겠죠. 괴강살.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기이한 발복을 하는 사주다. 백호대살을 지녔기에 지혜, 총명, 지도자, 성정, 강직성, 과격성의 성분이 강하고 인정이 많지만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이 있으며 상대가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증오가 심각하다. 그리고 백호대살이 있어서 자성궁에 근심이 있고 부친과 일찍 떠나 사별, 이별로 인해 고생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좀 수정 좀 하고요. 자, 을미일주 사주에 목화다가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 보겠죠. 금이 일개행궁을 하면 혀끝에 재앙이 있고 남성은 명예를 시추당할 수 있고 여성은 이별하기 쉽다. 수목다. 이때 무화일 경우를 하면 남녀 모두 배우자를 극하고 음탕하며 순식간에 재물을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풀어야지 이것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곡각살 있죠. 곡각살, 신묘살, 단장관 앞에 이야기했고요. 자, 곡각살은 다 아시죠? 앞에서 몇 번 했습니다. 다른 우리가 일주론 할 때. 자, 곡각살은 뭐예요? 을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렇죠? 을사, 기축 이런 게 있잖아요. 구부러진 글자들. 이건 뭐예요? 다리가 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곡각살 이야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을사, 기축 이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곡각사라고 하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곡각사를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 을유일주에서 했죠. 여기 보시면 을유일주가 자신의 사주의 기사축, 그러니까 을사기축, 을목도 포함돼요. 을사기축을 가지고 있어서 곡각살을 갖는 경우에
사고, 질병, 신경통 등으로 수족을 절단하거나 수족을 못 쓰거나 수족 이상이 생김을 암시하는 흉살이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을미일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